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라이프가드 크립토 라이프가드입니다. 전 2020년 크립토 세계에 들어와서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고 결국 2025년 시즌까지 살아남은 트레이더입니다. 처음엔 현물 호들러로 가격이 얼마가 떨어져도 결국 바이 더 딥하고 존버하면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신용까지 연끌을 했다가 마이너스 80%로 시드가 갈리는 지옥의 시간을 보냈고요. 당시 처자식도 있는 입장이라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경야독 공부를 하면서 또 선물 그리고 현물 병행 운용하면서 현재까지 살아남았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크게 걱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크립토 시장에 발을 들였다가 인간의 희노애락 감정을 극단적으로 모두 느끼고 소모되다가 결국은 강제 퇴학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장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쉽게 벌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크립토 시장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저 또한 옛날에 2020년도에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크립토가 미래다, 철학적인 가치가 있다, 금융과 인문학, 또 화폐 질서를 재편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내러티브로 몇몇 알트코인을 호들했다가 마이너스 80% 빔을 맞고 정말 한강을 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또 몇몇 가지 매크로 이슈들로 시장을 쉽게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트레이딩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대선이 있으니 유동성을 풀 것이다.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리 인하를 하면 M2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동평균선, 일목구름표, 볼린저 밴드, MACD, 피보나치, 추세선 등등 어떤 단 하나의 지표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매크로 내러티브로 움직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본질은 펌프 앤 덤프입니다. 즉 자본의 놀이터입니다.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몸집이 큰 코인들의 경우 변동폭이 예전 시즌에 비해서 많이 재미가 떨어지고 많이 맛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아직까지 크립토 시장은 펌프 앤 덤프이고 SEC 혹은 CFTC 같은 기관들의 제도나 규제의 감시와 처벌을 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어블 머니 그러니까 빅플레이어들이죠. MM들의 놀이터입니다. 이 본질을 깊게 새기시고 장에서 시드를 운영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퇴학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시즌 종료인 거냐 아닌 거냐 라는 내러티브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순한 하나의 내러티브를 기준으로 시장에 들어와 계시다면 시장을 단순하게 보시는 것이고 쉽게 보시는 것이고 편하게 돈 벌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 의견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결론적으로 빨리 말씀드리자면 지난 4년 반감기의 펌프 앤 덤프 사이클은 이번 장부터 그 패턴이 명확히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이번 장의 마지막 피날레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구체적 시기와 형태 또 모양은 아직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차트의 움직임을 봐가며 그때그때 대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제가 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저 크립토의 단순한 단 하나의 내러티브만을 수용해서 바이 더 딥, 호들링 그리고 존버를 하시다가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올바르지 못한 선물 매매로 시드가 갈려나가면서 이제 모래 한 줌 정도의 시드밖에 남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 계시다면 포기하긴 이릅니다. 이제라도 올바른 마음가짐과 원칙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크립토 시장은 아직까지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즌의 상승 패턴과 모양, 형태는 과거에 단순했던 4년 반감기 사이클과는 다릅니다. 이제 이번 시즌의 마지막 피날레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절망과 암흑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정에 목숨을 걸고 자기 반성하고 회고하면서 시장에 다시 참여했고 결국 복구했으며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또 성취했습니다. 예전 절박하게 공부하던 시기에는 참조할 만한 좋은 교보제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책들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가득했고 크립토 시장의 실전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당시 크립토는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비주류였고 성숙된 컨텐츠와 교보제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만하긴 하지만 제 내돈내투, 매매와 시장 브리핑, 그리고 심리 핸들링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절망의 터널에 있는 분들께 한 줄기 빛이 돼보고자 또 좋은 교보제가 돼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으로는 저도 시장에 오래 몸을 담게 되면서 요즘 좀 긴장이 풀리고 나태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이 크립토 시장에서 정말 매우 경계해야 할 시그널입니다. 위험 감지 및 긴장 센서가 느슨해지는 순간 시장을 가볍게 또 편하게 생각하는 순간 시장은 절 잡아먹을 겁니다. 크립토 시장의 본질은 펌프 앤 덤프입니다. 언제 하루아침에 덤프가 나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시장이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느슨해지고 있는 제 마음가짐이 저는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일정의 책임감과 또 성취감이 부여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려 하고 유튜브는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을 위한 유입 홍보 채널로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유튜브 콘텐츠에 포지션 진입 및 계획 등과 관련된 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유튜브엔 선물 매매 원칙 노하우, 또 거시, 추세적인 시장 현황 브리핑, 이전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공유된 또 진입한 포지션의 손익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고 포지션의 진입 계획, 시드 운용 계획, 손익절 계획, 또 상세한 단기시장 브리핑 등의 정보는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는 텔레그램 정보방 인원 50명이 찰 때까지만 운용할 계획이고 50명이 다 찬 후에는 더 이상 컨텐츠를 올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본을 짜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인코딩하고 이런 그 시간에 차트를 분석하고 어떻게 시드를 운용해야 할지 전략적인 고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텔레그램은 유튜브보다는 정보 전달이나 운용이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정보방에 50명이 다 차고 나면 유튜브에는 영상 업로드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텔레그램 위주로 운용을 할 예정입니다. 크립토 시장은 퇴학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빠른 자산 증폭을 위해서 이 탐욕과 도파민에 찌들어 무리한 포지션 운영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극심한 심리적 탈진은 덤이고요. 한두 번은 운이 좋아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결국 카지노처럼 판에 오래 머물수록 올바르지 못한 마인드셋은 퇴학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은 퇴학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선물 매매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계속해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는 원칙을 최우선으로 운영한다면 결국 정말 좋은 자리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선물은 주름펴기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LTF상의 변동을 바라보며 숏이었으면 얼만데 롱이었으면 얼마 먹는 건데 하는 식의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퇴학으로 가게 됩니다. 어느 자리든 단기적으로는 다음 캔들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50대 50입니다. 즉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리테일, MM, 각종 엘리트 이해관계자들 또한 단기적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파월과 트럼프, 블랙락의 레리 핑크, JP 모건, 스캇 베센트 같은 사람들조차도 내일 모레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들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50대 50이라면 포지션 기준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손익비입니다. 선물 매매의 핵심입니다. 손익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자리든 다음 캔들이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정말 50대 50입니다. 다만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어디를 기준으로 스탑하면 되는지, 또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어디에서 익절을 해야 하는지 각 자리마다 그 비율이 다릅니다.
결국 내려갈지 올라갈지 확률이 50대 50이라면 손절과 익절의 비율도 50대 50이라는 소리입니다. 핵심은 손익비 좋은 자리를 골라 들어가서 손절할 때에는 조금 손해를 보고 익절을 할 때에는 크게 익절을 해서 종합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선물 매매의 핵심입니다. 이 제 화면 우측에 보이는 이 한강 10계명을 정말 유념해 주시고 계명 하나하나의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번 시즌이 개인들에게 크립토 시장에서 10버거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크립토 시장은 완전한 제도권 편입과 또 빅플레이어들 머니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매우 매우 어려운 장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번 시즌의 형태도 이전 반감기 4년 사이클 내러티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4년 반감기 불장 사이클 내러티브 하나만을 주구장창 외치면서 이 바이더 딥하고 현물 호들링하고 존버하고 계셨던 분들 혹은 올바르지 못한 마인드셋과 경험으로 섣부르게 선물 매매를 운용하셨던 분들은 지금쯤 5년 전 저와 같은 상황일 겁니다. 이번 장의 비트와 이더는 과거와는 다르게 가파른 펌프 앤 덤프 형태가 아닌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 피날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피날레에서 우리는 최소 500%, 10배거 이상도 가능한 큰 기회의 자리를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는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그 큰 기회 중 하나가 이제 곧 찾아오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기회 자리가 올 때까지 안정적인 시드 운용을 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시드를 불려 나가다가 이렇게 큰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크게 펌핑해야 합니다. 이게 선물 매매로 시드를 10배거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큰 기회가 오기 전에 무리한 운용으로 시드가 갈려버리면 큰 기회가 오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 다지기 및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롱텀 홀더들의 체질이 바뀌고 있는 단계이고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속된 하락 약 한 2달간 이어지는 이 가파른 하락 때문에 장이 끝났다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상승에 또 섣불리 들뜨지 마시고 그저 우린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높은 배율, 또 무리한 시드 운용, 단순한 근거의 진입, 손익절 계획이 없는 포지션은 그냥 박하랍니다. 이런 포지션은 결국 극심한 감정 소모를 일으키고 청산이든 손절이든 또는 익절이든 다음 매매에 연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끝은 퇴학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서 시드를 망쳐버리셨다 하더라도 다시 제대로 된 기회를 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5년을 살아남은 그리고 결국은 역전해낸 크립토 라이프가드와 함께 이 생생한 경험담, 노하우 그리고 내돈내투로 하는 시드 운용 현황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의 시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